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팀입니다. 자, 1월 13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시장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항상 시황 정리를 좀 하고 시장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고 우리가 다음에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죠. 코스피 시작 2,960포인트 0.35% 밀렸죠. 변동성이 좀 있죠. 어제는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935억, 외국인이 3,000억, 기관이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한 이런 하루였고요. 코닥 시장도 역시 기관이 매도가 있었죠. 346억. 근데 코스닥은 이제 개인이 매도했죠. 외국인 매도세가 좀 커졌습니다. 2,500억 정도 매도세가 있었고, 상한가는 네 종목이 갔는데, 코스피에서 퍼스텍, 삼성 M&A 관련 이슈가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고, 나인테크, TS 트릴리온, 캐스트 코리아, 이 자동차 관련주 5개, 그리고 TS 트릴리온, 이 탈모 관련주 이슈가 아직도 있네요. 그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음, 올해 반대 매매가 꽤 심한 것 같아요. 미수 서서 이제 베팅했다가 벌써 반대 매매가 1,700억?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이 신용이라든가 미수 몰빵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직 무서움을 모르거나 주식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 미수 몰빵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3일 만에 올라갈 거다. 오늘 매수해서 다음날, 다다음날 이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미수를 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출렁하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반대 매매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미수는 어느 정도 아주 숙달이 잘 되시거나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올해 특히 목표 주가가 주 하향이에요. 전체적으로 기관 리포트도 하향이고 거의 관망하는 즉 이제 하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켜보자는 쪽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그만큼 좀 불안한 이런 상황이고 물론 기관들의 뭐 저는 리포트나 이게 항상 맞진 않으니까 참고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시장에서 가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 장비, 2차 전지,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뭐 나이테크, 대부분 마그네틱, 알루코, CIS, 탈모 치료 관련주들 좀 올랐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하고 탈모 전지, 아니 탈모 저기 치료제 이런 종목들도 강하고 전기차 이쪽도 상당히 강하죠. 이러한 2차 전지 안을 좀 들여다보면 역시 나인테크, 대부분 마그네틱, V원텍 같은 경우 저번에도 제가 시황 정리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잘 올라가죠 지금. 자, 그 외에 뭐 CIS, 뭐 TIS, TSI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DA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한번 살펴볼 거고. 이 2차 전지 장비 쪽 말고 일반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알로코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한농화성 뭐 이렇게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특징 좀 몇 개 살펴보면 금방 말씀드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DA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LG 그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이슈도 몇 개 있는데 자, 우리 DA 테크놀로지 차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낮기 때문에 이렇게 60개선까지 갈 수 있고 이런 형태를 갖고 돌아나갈 수 있는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일단 중요한 자리 매물대를 다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좋은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매물대 우주선의 자리인 8,1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예전에 240에서 밑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이때 크게 급등했죠. 자, 급등해놓고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2차로 뛰어나갈 때는 반드시 241선을 지켜주는 자리가 중요한데 딱 지켜줬죠.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나오고 있는 거고 이때 5일선의 가격이 8,400원대이기 때문에 역시나 8,685 내일 바로 뛰어나간 방법이 없지만 하루 이틀 음봉 그려서 옆으로 좀 이렇게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저번에도 시황 정리한 다음에 제가 V원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LG전자 8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V원택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친구 제가 말씀드렸다 해도 이때거든요. 시황 정리 통해서 이때 말씀드렸고, 240에서 깨지 않는 한 매수. 근데 정확하게 안 깨고 잘 돌아나갔죠, 음봉으로. 음봉을 매수하면 안 되죠. 무서워하면 안 되죠. 자, 음봉의 매수 쭉 달려나갔죠. 이제는 자리가 좀 가볍지 않아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의 변곡점 다 뚫어놓고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변곡점들이 있는데 저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역시나 근데 지금 막 쫓아가서 하기엔 부담이 되고 일봉에서 며칠 눌림목 준다든가 이런 자리들이 왔을 때 역시 매수해주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코리아 센터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시간에 상한가를 났더라고요. 4천억 투자 유치를 했고 다나와 인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한번 날아갈 것 같긴 한데
4천억 육시와 다나와 인수는 작은 이슈는 아니죠. 자, 전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력들 패턴에 걸렸습니다. 241선 이때 깨놓고 회복해주지 못하고 쭉 떨어지고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중간에 매집봉이 터졌죠. 이렇게 그래놓고 심하게 밀고 딱 돌아 나가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5개선 돌파해주고 있죠. 20개선만 돌파해주면 강한데 내일 같은 날 거의 돌파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내일 241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뚫고 나가면 다음부터는 241선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매수 진행하면 되고 너무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일 같은 날 살짝 눌러주고 돌아 나간다거나 시간에 급등했다고 꼭 그 다음날 급등하진 않아요. 물론 급등하면 일단 내동매매 하지 말고 내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눌렀다 돌아 나갈 때 그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자, 자비스가 12억 원 규모 엑스레이 배터리 공급 계약했는데 회사명은 비밀이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비스의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사실 차트가 이뻐요.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월선 위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봐도 역시 교선이 이제 추세탄 해놨는데 완벽하게 20선까지 돌파해주면 더 강하게 반응하고 아직은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지금 이틀째 급등하고 있죠. 240선 밑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 친구 240선 뚫고 날아가서 이 근처 위에서 놀면 매수, 200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또는 음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지면 역시나 5일선 근처 잡고 매수해 주는 게 아마 자비스는 올바른 이 대응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도 알로코 시황 정리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근데 역시 많이 날아갔습니다. 역시나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죠. 알루미늄 가격 뭐 이런 거 엮여져 있는데 알로코의 차트를 보면 전형적인 그 세력들 패턴 형태죠.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강하게 뚫어주고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고 가격은 4,100원대가 되죠. 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추세가 턴해놓고 이럴 때 추세 턴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거고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240에서 못 들었죠.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이때 한번 깨고 쭉 떨어지면서 매집이 있었죠. 자, 그래놓고 매집봉 한번 터져 바로 날아갔는데 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27% 날아갔기 때문에 내일 뭐 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시간은 많이 떨어졌죠. 만약에 밀려서 이전 고점들 3,900원대라든가 이렇게 저점들이 오고 5일선 같은 다리들까지 툭툭 밀어 떨어졌다가 음봉으로 그렸다가 돌아 나갈 때 매수해주면 눌림목 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다 빵 때렸다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 구간 같은 데서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눌림목 매수를 하면 아마 좋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솔트룩스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계속 이제 시황 정리해드렸었는데, 애플 메타버스 본격 진출 전망 관련주라고 하죠. 인공지능 관련주로 부각이 좀 돼 있는데, 이 솔트룩스 예전에 시황 정리하면서, 로봇 관련주로 제가 이제 시황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시황 정리를 하면, 자, 이 친구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240m를 오래 있었죠. 이렇게 오래 있다가 웨지봉 터지다가 빵 때렸습니다. 근데 241선 뚫어주고 이제 241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1월 11일 날 깼다가 바로 폭격시켰죠. 12일 날. 그러니까 그날 어제 돌파해주고 오늘 빵 때렸습니다. 사실 월봉의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주봉에서 보면 이전 변곡점 요 자리를 자꾸 못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오늘 급등했으니까 바로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하루 이틀 눌림목 줄 때 기다렸다 매수하면 역시나 다시 한번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 월봉에서 좀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고점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일봉에서 241선을 이탈한다거나 매수했다가 바로 5일선 같은 거 깨면 일단 칼손절 해놓고 기다리고 원하는 대로 뜻대로 흐르면 일단 홀딩이 맞습니다.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항상 이렇게 음봉에 눌러줄 때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좀 밀릴 때 관심 갖고 있다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 알로코가 떴으니 아진산업도 당연히 이 마그네슘 관련주죠. 알루미늄. 그래서 뭐 아진산업도 꼼꼼히 보는 게 좋은데 전기차 관련해 사실 아진산업도 241선 밑으로 이렇게 쭉 밀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5일선 같은 자리 깨지 않는 자리 특히 매집봉이 좀 들어와 있어서 5일선 자리 깨지 않는 자리 선상에서 잘 보면 다시 한번 빵 때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마그네슘 관련해서 굉장히 좋았죠. 특히 월봉에서 20개선 회복해주고 있는 자리라 추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도 합니다.
유일레노토크를 얼마 전에 좀 봐드렸었는데 리튬 가격이 1년 전에 460% 폭등했다고 그래요. 이게 탄산 리튬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월봉의 위치가 높진 않은데 높진 않아요, 그죠? 밑에 낮은 데 있긴 한데 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 예전 목전 다 뚫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어요. 단지 일봉에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자, 이제 1차 변곡점도 뚫어놓은 상태라 5일선 기준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에 큰 변화가 없긴 한데 너무 이렇게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져서 5일선 같은 자리들 잘 지켜주고 나갈 때 매수 깨면 당연히 바로 손절해야 되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안으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 만약에 이걸 소화 못하면 다시 밑으로 크게 밀릴 수 있어서 5일선 기준으로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좀 크면 잘 못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인 통해 잠깐 보면 0.45%니까 외국인 지분들이 거의 없죠. 지분이 거의 없고 신용 부분도 보시게 되면 3%도 꽤 높지 않죠. 추후에 아무튼 한두 번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즉 예전에 있던 매물들 다 뚫어놓고 가는 경우라 좀 괜찮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마그네틱, 한농화성 같은 친구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대부마그네틱 너무 높아요. 지금 뭐 예전 고점 다 뚫고 나가는 건데 이래서 더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 난타 잘 하시는 분들에는 좀 조심하는 게 맞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 이제 월봉 위치를 보면 낮질 않죠. 예전에 엄청 가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3번 정도 흔들면 사실 좀 위험해서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단기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CIS도 생각보다 월봉에서 위치가 높아서 일단은 투기주로 들고 왔는데 조금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자, 이 친구 피롭티스란 친구인데 이 친구 상황이 나쁘지 않죠, 그죠? 피롭티스를 좀 보면 월봉에서 이제 대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중이죠. 지금 추세 타내는 중이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이렇게 5선, 6선이 깔끔하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뜰 것 같은데, 일봉에서 보면 241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엄청 고생시킨 거예요, 이 친구. 물리신 분들 엄청 고생하셨을 정도로. 근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봉이 터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5일선 같은 자리, 일봉에서 이런 자리만 잘 지켜주면 다시 한번 빵 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피롭티스까지도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장 정리하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다 잘 날아가요. 지금 뭐 눌림목부터 다 날아가는 거죠. 자, TS 트릴리온도 마찬가지로 240은 깨지고 회복해도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갖고, 자, 푸스색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때 시장 정리하고서 241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딱 찍고 그대로 이렇게 상한가 가고 또 날아갔죠. 그러니까 시장 정리는 꽤 중요해서 잘 보셔야 되고, 근간에 이 CBDC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핫네트 같은 경우에 이 친구 저기 걸려 있나요, 지금? 그죠? 그 단일가 거래? 자, 어쨌건 월봉에서 이전 변곡 뚫고 나가고 있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세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한 박자 조금 이제 이등주들, 이등주들이 많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대장주가 날아가긴 또 날아가요. 그래서 위험하죠, 자리가. 근데 KCT를 보면, 자, 월봉에서 아직 이전 고점까지 가능성은 있고, 일봉에서 240선 딱 찍고 나가면 좋은데, 아직 안 찍어졌으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5일선 기준으로 대응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옆으로 가다가 한 번 더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친구들이 지지부진한데, 전부 다 CBDC 관련주거든요. 월봉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는 아직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되는데 음봉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자, 이렇게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 편이라 이런 자리들만 잘 지켜주고, 내일도 만약 여기까지 밀렸다가 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깨면 손절하면 되고 어쩌면 내일 같은 날도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친구 5일짜리 왔거든요.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낮죠.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근처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잘 지켜주고 있죠. 이런 친구들 이렇게 급락해 다시 한번 딱 뛸 수 있어서, 푸른 기술도 좀 꼼꼼히 보는 게 좋아요. 사실, 베이징 관련해서 이런 CBDC에 대한 이슈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이슈가 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이슈가 사라지지 않았던 어쨌든 간에
위치가 월봉에서 좀 낮으면 꼭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KCS도 솔직히 좀 좋아 보이는데 아직 여기 변곡점 여기 뚫을 것 같아요. 전고점 근처 12대시 관련주죠. 주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일봉에서 보면 KCT처럼 자 이렇게 240을 돌아가는데 여기서 아직 5일선 이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CS도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오히려 KCT도 좋아 보이는데 이 두 개는 하여튼 12DC 관련해서 이 파버나인까지 요렇게 내주 내다섯 종 공은 근데 좀 신경 쓰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날 이제 그 파버나인도 잘 올라갔는데 역시나 5일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종목, 좋은 이슈 갖다가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